6월 지방선거가 50일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는 유권자들의 폭넓은 알 권리를 위해 오늘부터 이 시간에 예비 후보를 초청해 연속 대담 진행합니다. 이 초청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당의 후보나 가장 최근 지난 2월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도지사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도민들께 출마 포부를 밝혀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제주도의 김태석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부터 환경도시위원장, 또 재선 때 의회 운영위원장, 또 3선 때 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속사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앞으로의 그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선 도의원 지내셨고 이번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도 하셨고 지방선거에선 굵직하게 좀 활동해 오셨는데 하지만 앞서 여론조사 다른 언론사들 여론조사에서는 당내 다른 경선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 좀 열세로 보인다라는 평가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한가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쉽고요. 다음에 또 문대림 후보나 오영훈 후보가 KBS가 작년 1월부터 설 때부터 계속 여론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14%, 15%의 박스권에 있습니다.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모론 무응답이 대부분이 그 언론사가 조사한 모론 무응답이 50% 남짓입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그렇다면 아직 저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구도가 정해진다면은 또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정 의원하고 박원철 의원이 빠진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언론사 여론조사는 한 6%까지 올라갔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시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도지사가 되신다면 김태석 도정의 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제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역 현안 중에서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놓고 갈등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어 왔잖아요.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발이나 보존은 이제 그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보존에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것이며 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속 가능성 조례를 제가 그 의장 때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례적인 일인데요. 따라서 개발이나 보존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양자를 조화롭게 이제 일치시키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게 그리고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한 그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공약들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2공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제주 지역 공약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공항 조속 추진을 공약을 했었고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도 국토부 장관 내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선인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역 주민이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정치적 행위인데 그 국가가 무조건 하라 그래서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상당히 훼손하는 일이고 또 그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이 선택이 나왔었던 것이고 따라서 저는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국민이 위임된 권한, 국민이 위임된 권력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도 뭔가를 정책을 지가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치 충돌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위임된 권한, 즉 찬성과 반대 양쪽의 그 가치 충돌을 얼마나 지혜롭게 그 과정을 합의를 해 나가느냐, 조화롭게 민주적으로
조정해 나가느냐. 네. 이것이 저는 도지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공항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예. 이거를 전체도민 결과와 성산읍 주민 결과가 다르게 나왔었는데 이거를 원희룡 지사는 좀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을 했었던 점이 있잖아요.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를 그것을 자기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전체 제2공항은 전체 도민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만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민주적이냐 하는 것은 도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후보께서의 어떤 이 공항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의장 때부터 공론화를 주장해왔고 또 공론화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 공론화를 관철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그 성격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부 이제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원한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박찬식 제주같이 그 도지사 예비 후보는 민주당 오영훈, 문대림, 김태석 세 후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입장을 표명해달라라고도 보도자료까지 냈었는데 정치 지도자가 가야 될 방향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편에서 그것을 찬성이다 반대로 했을 때 그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지사는 지역 도민이 권력을 위임한 사람입니다. 도지사에게.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그것을 조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치는 과정이 예술이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저는 예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찬반보다는 갈등 해소 해법에 중점을 두고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4.3 관련된 또 질문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전면 개정되면서 보상도 시작이 되고 직권 재심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3 완전한 해결은 좀 남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과제들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4.3이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라고 크로체가 이야기합니다. 항상 역사를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조명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역사를 인식하는 자세라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4.3은 완전한 해결은 있을 수 없고 계속 끊임없이 해석하면서 인권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면서 그 역사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역사적으로 이제 한 80%가 지역 주민이고 20%가 이제 군경이라고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 어떤 과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상생의 그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으로 상생을 해 나가면서 역사를 그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4.3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4.3이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감히 그렇게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민감한 질문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의원 하시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시기도 하셨는데 제주 지역의 대형 카지노에 좀 찬성한 듯한 입장을 많이 밝히셨어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전제가 잘못됐는데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실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지노 라이선스 피라고 있어요. 면허증인데 그 마카오 같은 데서는 보통 1,000만 불 이상으로 라이선스 피를 줍니다. 즉 그 허가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이제 그 돈을 이제 지방 정부에 주는 거죠.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근데 저도 이제 문광위에서 그 신화역사공원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지사에게 현안 질문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할 바에는 그 신규 면허를 줘가지고 라이선스 피를 한 1,000억 받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음에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역사공원도 이미 실시 설계용에 이미 그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없으면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라든 일관성의 문제가 돼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왕 시체말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더 이익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그 신규를 주문을 해서 라이선스 피를 받자. 그 1,000억 정도의 네. 어떤 상생 발전기를 받자는 게 제 의견이지 찬성했던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카지노가 8개 정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왕 있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카지노 전체 대형 카지노 전체를 찬성했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내놓으셨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익을 취득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저는 지금 카지노 운영하는 기금들은 관광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카지노세 뭐 일종의 지방세 같이 걷어들이는 방안도 좀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카지노세를 안 받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카지노세를 40% 가깝고 필리핀은 한 50% 가깝습니다. 자, 카지노세는 말이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출이 1,000억이다 그러면 카지노세가 얼마냐? 50%면 500억이에요. 따라서 이왕이면 이렇게 할 바에는 카지노세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지역 주민이 교육, 복지, 위생 이런 것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제 견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현안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선거 출마 회견 당시에 제주도민이 제주 정치의 주역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민이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전반기 의정 슬로건이 의장할 때 도민 주권이었습니다. 네. 사실 민주주의 원칙에서 주권 재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민 주권이 뭐가 있느냐? 참여를 통한 정책을 실현하는 겁니다. 아까 지방자치 의미도 그겁니다. 강정 문제라든지 다음에 뭐 신화역 소원 문제라든지 제2공항 문제라든지 다음 이번에 동물 체험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민이 정치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도민 참여회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지사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도민들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찾아내서 하나로 만들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지사는 정책 결정권자라기보다는 그런 각치 충돌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정책 결정의 조력자로서 서포터로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주권 재민 이 역할에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우리 정치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이런 지금 공약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도민과 함께 100년 계획, 뭐 장기 비전을 도시 계획 수립할 때 뭐 도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 나 기자님한테 들어본데, 자 예를 들어 자연 녹지에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연 녹지에 얼마만큼 주택이 지어졌느냐면 약 10만 1,000호가 지어졌어요. 네. 근데 그게 전부 2014년 이후에 거의 지어진 겁니다. 2010년도에만 해도 자연 녹지 한 10%밖에 안 지어졌는데 전체 주택 호수에. 근데 자연 녹지 말을 잘못해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체 주택 호수가 10만 1,000호가 지어졌는데 자연 녹지를 평균으로 27%가 지어졌어요. 약 2만 한 7, 8,000호가 지어졌는데 이러한 주권 아까 100년이 도시계획이라는 건데 이것은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연 녹지의 일정한 면적의 자연 녹지 한 1,000호가 지어졌다. 그러면 그건 자연 녹지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변경됩니다. 나중에는 주거지로 변경됩니다.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상적 대응을 하지 않고 계획적 대응을 하겠답니다. 도민 참여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들을 도정에 참여시켜가지고 100년이 도시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획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 도민 참여 그런 것에도 도민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도민이 참여해서 도민이 결정을 내리면은
차기 어떠한 도지사가 들어와도 그거는 변경하기 힘들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 컴팩트 도시 조성을 공약하셨어요. 뭐 원도심 활성화, 도시 확산을 뭐 방지하자, 무분별 확산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그 나중훈 기자가 저 5.16 도로로 가다 보면 삼천당 바로 앞에까지 지금 다세대 주택이 수백 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갖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여기서는 교통, 쓰레기, 하수, 상하수도 모든 게 거기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우리가 냅니다. 네. 비용은 우리가 내요. 그런데 이익은 시행사가 가져갑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구조가 문제가 있고 도시 외연 확장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원도심 공동화가 발생하는 건 모두가 그 원도심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가 있느냐. 저밀도 개발, 중밀도 개발, 고밀도 개발이 있어요. 만약 100평방미터의 땅에 저밀도 개발로 해서 뭐 5층짜리 5개를 지으면 뭐가 됩니까? 25층이 되잖아요. 그런데 25층짜리 하나를 지으면은 고밀도 개발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지는 어떻게 되죠? 활용이 됩니다. 이런 그렇게 좀 쾌적한 집약해서 개발할 곳들만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원도심으로 이주할 수 있고 도시 외연 확장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여쭤볼 공약들이 훨씬 많긴 많은데 저희가 또 준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선 일정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이 점은 강점이다. 도민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직접 그 필드에서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자기가 직접 봉급은 받아봤겠지만 필드에서 돈을 벌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2003년도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범도민 대책기 대표를 맡으면서 항상 그 실물경제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전문가 입장으로서 나갔습니다. 실물경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해서 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환경도시위원장과 환경도시위원을 하면서 제주의 환경, 제주의 속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는 김태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